안녕하세요, 스승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이어서 계속 말년은 가볼 건데요. 네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네. 이번에는 어떤 사주 말씀해 주실 건가요? 먼저 번에 네. 이제 정유생 닭띠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71세 병신생에 대해서 말년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 가는 걸로 해요.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되는 사주 아닌가요? 잠깐 올해 나쁜 띠 아니면 좋은 띠 뭐 조심할 띠 이런 거에서 잠깐 언급을 했죠. 네, 이렇게 확실하게 푸는 건 또 처음이네요. 그렇지. 네. 그리고 또 대다수가 병신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 저기를 안 하더라고요. 올해는 올해 띠에 대해서 지금 해운년에 대해서만 많이 설명을 하시지. 또 욕설이라고 또 유튜브 코리아가 또 정지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왜? 그래서 사람들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좀 언어가 좀 그렇지. 네. 왜 한국 사람들은 그 언어가 병행되는 게 많아서 좀 말이 그래. 뜻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뜻이 엄청 달라요. 그렇죠. 사실은 그 병신이라는 뜻에 그게 어원 속에는 굉장한 파급력과 또 굉장한 활력과 이런 걸 지니고 있는 띠예요. 네. 그래서 병신 하면은 우리가 뭐 한글로다가 병신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년은 어떻게 넘어갈 건지 어떻게 가고 있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하고 또 대화를 해보는 걸로 해요. 네. 병신생 원숭이들은 쉽게 얘기를 하면 하늘의 주인이다. 하늘의 주인이 이 원숭이를 지켜주고 있는 거다. 우리 삼장법사? 그거를 연상하면 될까? 엄청난데요. 하늘의 주인. 하늘의 주인인 천주라고 그러죠. 네네네. 천주라는 귀인이 네. 이 원숭이를 지켜준다 라고 해서 굉장히 복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또 호불호가 갈리지. 뭐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것도 있고 그렇잖아. 인생은 뭐 다 좋지는 않고 다 나쁘지도 않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주인공인 천주가 네. 이 원숭이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재다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꾀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 좀 원숭이띠들이 꾀가 좀 많잖아. 네. 그치? 네. 그리고 어디 가도 지지는 않잖아. 그리고 뺏기지 않잖아. 네. 그래서 굉장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띠를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수완을 잘 부릴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수단가다, 수완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뭐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손익 계산을 할 때 그런 걸 절대 내가 손해를 안 볼게끔 계산을 한다든지 또 치고 빠지는 걸 굉장히 잘하든지 밀당을 잘하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나쁘게 얘기를 하면 또 질투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이제 나쁘게 얘기했을 때고 좋게 그걸 해석하자면 굉장히 이제 치고 빠질 줄 아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나쁜 걸 얘기를 하자면 이분들은 하늘에서 주는 외로움이라고 해서 청고라고 해요. 우리가 청고마비 할 때 그 청고는 아니죠? 왜 이래. 그 청고마비는 아주 좋은 뜻이야. 하늘은 높고 알죠. 농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청고라는 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외로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당사주라 그래가지고 띠를 가지고서 당나라 때 유행했던 점술이에요. 당사주는. 그러니까 그 당사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뭐 청고, 천파, 천인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서 그거를 강조는 안 해요. 그래서 외로울 꼴을 타고났지. 이분들은 좀 외로운 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수완가고 능력가고 자기 걸 쟁취하고 밀당을 잘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또 반면에 그 뒤에 그림자로서는 외로운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좀 본인들이 의심이 많고 쳐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71세까지 살으셨으니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타하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 자꾸 걸어가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말년에는 지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또 옆에 이웃이 됐든 많잖아. 그지? 그런 분들하고 생활을 돈독하게 바쁘게 이렇게 해서 자꾸 나한테 끌어들여서 나누고 봉사하고 베풀고 이렇게 해서 내 편을 많이 만드시면 외롭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년을 좀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시고 이분들은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병신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 그치? 네네. 그래서 올 금년 해운년에는 상문이 들어요. 엄청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엄청 안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문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 내 주위에 가족이랄지 친지랄지 아니면 부모 형제랄지 누가 뭐 상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관 속을 들어갈 수도 있는 때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남들은 다 지금 운도 좋고 복도 좋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반면에 그런 게 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신생 71세들은 올해는 상문이 들어있으니 웬만하면 좀 위험한데 또 생활권이 많은데 뭐 또 조금 안 좋은데 이런 데는 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위험한데 사람 많은데 이런 거.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닥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의 방패막이로는 건강검진을 좀 잘 하신다든지 그리고 또 섭생을 한다고 하면 조금 소화가 잘 되는 거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거 네. 이런 거를 조금 추천하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 엔터테인먼트라 그래서 어디 가도 칭송받고 우대받고 그러고 분위기 메이커야.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 이 사람들 옆에 있으면 굉장히 유머러스 하거든요. 또 조크를 해도 굉장히 우아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다. 그러고 다재다능하다고 했잖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뭐 이런 엔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엔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소위 말해서 좀 놀았다. 노는 건 아니지. 노는 건 아니고 놀 줄 안다. 그렇지. 조금 분위기를 안다. 네. 분위기를 띄울 줄 안다. 또 이제 어느 곳에 있어도 조금 뛰어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유감 없이 그런 걸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니 연세가 드셨어도 이제 말년이 돼도 그런 쪽으로다가 재능을 발휘하면 외롭지도 않고 남들한테 봉사도 되고 또 서로 윈윈하고 그러면은 말년이 편안하고 또 치매도 좀 늦게 오고 또 정신년도 맑아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저기를 하시면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금년 해운년부터 90살까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또 어느 해는 좀 나쁜지 그걸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네. 자, 올해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상문이 든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위험한 곳 또 내지는 재해랄지 뭐 불의의 사고가 있을지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다. 또 특히 운전할 때는 밤 운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병문안이랄지 상가집이랄지 이것도 조금 가려가면서 이제 우리 가족 친지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굳이 부득이하게 내가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데는 좀 가려서 가시는 걸로 추천드려요. 알겠죠? 네. 그리고 72세 때는 자식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식이 계신 분들은 내년에는 따님들한테 안 뺏기게 잘해야 돼. 따님한테 안 뺏긴다. 어떤 걸 안 뺏길까요? 뭐 재물이랄지 내지는 내 속을 확 뒤집는 어떤 일이랄지 특히 내년에 12세 때는 따님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조심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자 자제들하고 부딪히지 않게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보죠. 그리고 73세가 이제 무신년이에요. 그때가 무신년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뒤돌아보고 되고 회한을 남게 돼. 그거 뭔지 모르게 자꾸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그런 저기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73세에는 혼자 있으시면 안 돼. 그때는 그러면 내가 쉽게 얘기해서 빙의가 들어온다 내지는 치매가 들어온다 망령이 들어온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4세가 될 때가 기유라는 닭띠 해예요. 이때는 내가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좀 나눠주는 때야. 이때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무난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치울 거 치워서 내가 말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해운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손해도 안 보고 내가 의심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왜냐 이 병신생들 의심이 많거든. 그리고 조바심이 많거든. 쓸데없는 조바심이지. 근데 그런 게 많거든. 그래서 74세가 들어오면 기유년이야. 그 해에는 그런 걸 좀 정리정돈하는 해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75세가 되면 이제 경술년이에요. 이때는 내 밑에 사람 하면 자제일 수도 있고 형제일신에서 내 밑에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니한 욕심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 욕심을 부릴 때
그냥 편안하게 딱딱 잘라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좋다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요때는 좀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안 좋은 때를 꼬집을 하면 81세가 될 때 그때는 병진년이야. 병진년이 들어올 때 내 기라는 거 알지? 몸에 흐르는 그죠? 기운. 내 기운과 체력과 담력과 이런 모든 게 뺏겨요. 어디에 뺏기나요? 왜냐면 이때는 내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하고 쎄쎄쎄를 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조상이 전부 다 일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선망조상 후망조상들이 너도 가자 나도 가자 배밀거니 등밀거니 들어온단 말이야. 이때는 절대적으로 그런 뺏기면 안 돼.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아프면 수술하고 나면 기운을 못 차리잖아. 네. 그쵸? 네. 그리고 뭐 또 독한 약을 먹으면 기운을 못 차리잖아. 그러면 뭐가 왔다 그래?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 막 헛소리를 하잖아. 그지? 노망났다. 아이 무슨 노망이야.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저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들어와 빌려준단 말이에요. 무슨 사자야. 그래서 선망증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들어와요. 선망증이 들어오면 내가 또 헛소리를 하고 또 뭐 조상이 왔느니 아버지가 저기서 기다리니 엄마가 기다리니 이런 말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81세가 제일 나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83세가 되면 그때가 무오년이라고 해서 말띠해예요. 말띠해는 내 옆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때야. 큰일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완전 삼재가 그냥 이거나. 삼재가 아니고 말년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삼재죠. 아유 이러지 마세요, 피디님. 그래서 83세가 되면 옆 사람들을 잘 챙겨야지. 그리고 딴 방을 쓰지 마시고 같은 방에 있으면서 잠은 잘 자는지 숨은 잘 쉬는지 이렇게 해서 한번 둘러보고 서로 한 번씩 이게 좀 챙겨주고 이러는 방향으로 좀 하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또 84세가 되면 재산 분할 그때 또 들어와. 자주 들어오는. 그래서 잘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때는 이제 넘겨주는 걸로 좀 하셨으면 노후가 90세, 100세를 넘어갈 때 정말 좋지 않겠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보내고 또 그동안 잘 취해서 잘 살았잖아. 그지? 그래서 마무리를 풍요롭게 아름답게 하시면은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제일 나쁜 해운년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좀 조심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그래서 나머지 제가 열거하지 않은 그런 나이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때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산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정리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내가 열거한 나이에 처분을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런 때는 그게 들어오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때 하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마음 편안하게 갖고 내려앉고 그래서 언제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자, 하늘의 주인이 나를 도와준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이분들은 굉장히 영역이 세신 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감, 직감, 색감, 미감, 촉감 아주 뛰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는 신의 제자가 많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분들은 영역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지. 자기 말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걸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하시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죠. 그렇게 해서 병신생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간단하게. 재산 분할도 많고 외로움도 많고 그렇지. 조심해야 되는 때도 많은데 이 다사다난한 인생에 잘 풀어가려면 또 선생님만의 개운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개운법. 네, 그렇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엔터테인먼트라고. 네. 그러면 그냥 나만의 즐거움을 찾아야 돼. 뭐 내가 지금 이분들한테 구술하라 그러겠어.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조상까리를 하라 그러겠어. 그렇잖아.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이걸 이렇게 놓으세요. 저건 저렇게 놓으세요. 아니면 이사를 가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 그잖아. 그리고 이분들은 시킨다고 하는 분들이 아니야. 마음이 자기가 동해야 하는 분들이야.
누구 말 잘 듣지도 않아. 그리고 의심 많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잘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까 모든 엔터라고 그랬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 내가 가지고 있는 음색,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거를 해서 뭐 나는 사람들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다만 뭐 국수라도 삶아서 같이 공유하고 아니면 외식 좋아해.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 가서 또 드시고 저기 가서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너는 무슨 헛소리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또 어디 가서 하다 보면 봉사라도 하면 또 용돈이라도 생기면 그렇게 또 쓰면 되는 거고 또 우리나라 복지 좋잖아요. 그러니까 또 복지 혜택도 좀 받으시면 되는 거고 내가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개운이 뭐 필요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안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 개운밥을 알면 이게 또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병신생들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하늘에서 주는 주인이 나를 예뻐하고 키워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개운법 1년이 지나가면 항상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좋죠. 그리고 제사라고 하면 내가 기도라고 하면 별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하늘 보고 또 산 보고 이렇게 또 고개 숙일 줄 아는 분이 되면 뭐 종교가 어떤 것이 됐든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개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자 이분들은 노년에 들어서면서 신장이나 폐나 이런 게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가 막 이렇게 뭉치는 담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거 또 신장 투석하는 거 또 뭐 내지는 폐 부정맥이 오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 병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시라고 내가 꼭 말씀드려 주는 거고 올해는 상문이 든다 그랬잖아. 상문 중에서도 머리를 쥐고 났다 하는 조상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될 수 있으면 너무 뜨거울 때는 안 나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무리 누가 속을 썩여도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 그냥 너무 열받지 말고 너무 신경 써서 잠 못 자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거로 인해서 뇌졸중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게 오면 안 좋다라는 거 꼭 일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주의하셔라.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일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잘 유념해서 말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